6월은 이제 1,400이 들어온 거, 저번 달 1,100만 원 정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당 200만 원짜리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지나다니거나, 사실 시간 버리잖아요. 출퇴근 시간 활용해서 지하철에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초보자도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투자비도 없는 인스타그램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GPT가 알아서 후킹 분권까지 쭉 뽑아주고 어려운 게 전혀 없고 그냥 공유하면 끝나는 거예요. 짧게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어도 충분히 100만, 200만 보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올리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어떻게 넣어야 더 손쉽게 광고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 편집할 때 한 5분이면 돼서 4-5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브랜딩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한 끗 차이거든요. 잘 되면 더 잘 될지 절대로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기업에서 마케팅 10년째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요. 애 둘 같이 키우면서 짬 날 때 인스타그램으로 쿠팡 파트너스 하면서 월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링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기업 마케터면 사실 남부럽지 않은 직업이잖아요. 네. 부업까지 필요하신 상황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대기업 10년 정도 되면은 사실 연봉도 어느 정도 되고 와이프도 맞벌이기 때문에 소득이 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었긴 한데, 제가 이제 욕심내서 주식이랑 코인에 손을 댔다가 한 2억 정도를 날렸어요. 근데 그 2억을 이제 날리고 나서 카드값을 낼 돈이 없어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원리금을 내고 나면 월급이 이제 모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업이 없나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부업 중에서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부업이. 근데 인스타그램 쇼츠 쇼핑을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부업이라고 하는 게 시간도 최소한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비도 거의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부업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초보자도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투자비도 없는 인스타그램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마케터라는 직업이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 쇼폼 만들어서 이제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쵸. 왜냐면은 아무 감이 없는 사람이 시작할 때보다 어쨌든 회사에서 쌓았던 그 경력이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에 좀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아무래도 회사 다니고 애도 있다 보니까 사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 조금 빨리 일어나는 거 말고는 회사 갔다가 집에 퇴근하고 와서 아이 보는 거 정도인데, 이제 부업은 출퇴근 시간 활용해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 이용하셔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네. 번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작년 10월에 했는데 10월 첫 달에는 30만 원 정도 나왔고, 30만 원이요? 네, 그때 이제 마지막 주만 딱 한 번 일주일 정도 해봤는데 이제 3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이래저래 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좀 뭐 어영부영 했는데, 어쨌든 다음 달부터는 뭐 300, 400, 800, 900 이렇게 올라오더니 올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1,000만 원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은 이제 1,400이 들어온 거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00만 원 정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네. 제일 잘 나온 영상은 혹시 한 영상에 얼마 보신 거예요? 지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영상인데 조회수가 240만 조회수가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댓글도 지금 11,000개가 넘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를 올려서 제가 벌었던 수익이 지금 보시면 193만 원이에요. 193만 원이요? 네, 이게 하루 만에 들어온 수익이고 매출이 아니라 정말 저한테 떨어지는 순수익 금액이 193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영상이 사실 그날 하루만 이렇게 딱 돌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며칠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은 190만 원이어도 내일 이제 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번 수익을 다 따지게 되면은 한 3,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사실상 이 영상 하나로 거의 웬만한 직장인 월급 이상을 번 거고, 실제로 제가 이 수익이 났을 때 저희 와이프 월급보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를 엄청 놀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이 사실 한 개만 있을까요? 아, 여러 개 되나요? 그쵸. 셀 수 없이 많아요. 직찰과 짜깁기의 장단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직찰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좀 어렵지만 공동구매라든지 광고, 협찬 같이 다양한 수익화 파이프라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직찰이 초보자분들께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초보자라면 그냥 짜집기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짜깁기 영상 소스는 어디서 가져오시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영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지고 오는 편인데, 우선 뭐 인스타, 틱톡, 타오바오, 샤오홍슈, 알리바바 뭐 이런 데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쓰고 싶은 영상을 좀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영상에 대한 중복, 노출은 상관이 없나요? 인스타그램은 유튜브랑 다르게 영상이 뭐 중복된다고 해서 노출이 좀 제한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은 사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본 영상이랑 중복되는 거를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본 영상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중복돼서 단순히 그게 뭐 노출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원작자가 그 영상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원작자랑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 영상을 쓰고 싶었는데 원작자한테 이제 허락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쓰시기 부담되시면 이거를 챗 GPT한테 한글로 써서 그냥 영어로 번역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잘 나와요. 원작자가 태그만 잘 달아줘 이렇게 답변이 오면 그 태그 달고 이렇게 올리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허락을 잘 해주시는 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쓰는 거다 보니까 DM을 읽으시기만 한다면 대부분 허락을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인스타에서 좀 받고 싶은 영상을 찾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화면 녹화를 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이 영상을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유하기를 누르시고 영상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채널에 이제 가서 이거를 붙여 넣으시면 영상이 지금 이렇게 다운이 된 거거든요. 바로 폰으로 다운받아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 다운로드가 바로 됩니다. 어플 이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포스트도 있고 뭐 리그램 멀티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출근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그 출근 준비를 좀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같이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그럼 평소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자료 검색부터 하시는 편인가요? 그쵸. 왜냐면은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 놔야 지하철에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을 먼저 다운로드를 하는 편이에요. 출근하시기 전에 한 몇 분 정도 투자하시는 편이세요? 출근하기 전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출근하기 전에 이런 자료 조사는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자료 조사하고 영상까지 다 찾아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옮겨 놓고 그러고 출발하는 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금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걸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찾고 있는 건데 여기 키워드 찾기를 보시면 여기 원하는 쇼핑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가구를 보겠다. 인테리어 소품을 클릭하면 여기서 월 검색량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뭘 최근에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이게 제일 이제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요즘은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라부부 이런 것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트렌드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 산타마리아 뭐 향초 이렇게 특정 브랜드가 나와 있는 거는 좀 거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서 영상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딱 저렇게 하나의 특정 키워드, 특정 제품명으로 이렇게 딱 좁혀져 버리면 영상을 맞춰서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파티션, 뭐 조명, 디퓨저, 벽시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큰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키워드를 좀 찾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냥 신기하다고 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네. 어떤 걸 좀 주로 원하는지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영상을 만드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없으면 그 상품이 정말 신기하네 이러면서 그냥 좋아요만 눌러버리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쇼핑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실용적으로 좋든 아니면 뭐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장르의 제품을 소개를 해야 전환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영상을 이걸로 해볼 거예요. 고데기네요? 네, 고데기. 근데 고데기 중에서도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꺾여 있는 고데기가 되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결 고데기. 네, 이거 물결 고데기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이런 물결 고데기가 남자 눈에 신기해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클릭해서 이게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다운받으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대본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일단 지금 기획이 안 돼 있고 또 어떤 영상이 후킹되는지 사전에 그걸 다 확인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소스를 많이 모으겠다, 최대한 많이 모으겠다라는 마인드로 관련된 영상을 모두 수집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자료 조사 단계니까 그냥 그렇죠. 다 다운받아 놓으시는 거구나. 네, 이거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일단은 관련 영상은 전부 다운로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폴더에 지금 다운로드 받은 그 영상이 쭉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mp4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영상 파일만 한 번에 빼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뺀 다음에 핸드폰으로 옮길 때 send anywhere를 씁니다. send anywhere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보내기 하고 사이트에 그냥 옮기는데 핸드폰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바로?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광고가 물론 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서로 로그인만 잘 해놓으면 여기 이제 팟캐스트에 요거를 클릭해주면 네,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여기에 이렇게 지금 다운받은 그 내역이 이렇게 한 번에 쭉 들어오잖아요, 핸드폰에. 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기서 스크린샷을 이렇게 해요. 이 제품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쿠팡에서. 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구글 렌즈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바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잖아요. 쿠팡에 있는 제품이. 생각보다 싼데요. 싸네요, 진짜.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찾아서 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를 GPT에다가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후킹을 할 건지. 그래서 이거를 GPT에 바로 집어넣고, 물결 고데기 이렇게 이제 얘가 정보를 이렇게 쭉 주거든요. 그러면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이 정보를 후킹 문구를 여러 개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GPT가 알아서 후킹 문구까지 쭉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여기 이제 후킹 문구 중에 미용실 갈 시간 없을 때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게 만약에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거를 미용실 갈 시간 없을 때 얘기로 시작해서 20초짜리 대본 써줘. 그러면 GPT가 이제 대본까지 이렇게 쭉쭉 써줍니다. 이 GPT한테 학습을 직접 시키신 건가요? 그쵸.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거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던 편이고, 그 벤치마킹 할 때 그 사람이 후킹 문구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대본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학습을 많이 시켜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말투에 맞게 한번 이제 편집을 하시고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본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를 그대로 타이캐스트 같은 이제 TTS를 뽑는 사이트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AI 목소리를 이걸 그대로 뽑아줘요. 근데 만약에 나는 AI 목소리 좀 별로다, 내가 직접 녹음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거를 그냥 컴퓨터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그냥 핸드폰 녹음기 켜가지고 더빙 하셔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도 충분한가요? 그럼요. 핸드폰 녹음이 사실 옛날보다 기계 성능이 많이 올라와서 굳이 뭐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핸드폰만 하셔도 아마 충분히 그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어요. 지금 GPT가 장면 구도나 이런 디렉션까지 다 주는 건가요? 그쵸. 장면도 이제 디렉션을 주고 마지막에 이제 CTA까지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에 뭘 남겨달라, 아니면은 뭐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해라, 본문에서 확인해라,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남겨줍니다. 원래 평소에는 마이크로 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캡컷에서 그냥 뭐 일단 동영상을 아까 이제 다운받았던 거를 이렇게 쭉쭉 추가를 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둔 다음에 오디오 추가해서 이제 녹음이 있거든요. 이 녹음에다가 이거 누르면 이제 녹음이 시작될 거예요. 미용실 갈 시간 없을 때 그냥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고데기 쭉 눌러주기만 하면 진짜 미용실 웨이브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5분 컷으로 스타일링 끝날 수 있으니까 댓글에 물견 남겨주시면 제품 정도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음성 보정 기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보정을 키시면 이제 얘가 보정까지 해주는데, 보정이 됐죠? 소리 들어보시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고데기 쭉 눌러주기만 하면 진짜 미용실 웨이브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오, 왼쪽은 5분 전, 오른쪽은 지금. 괜찮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고, 여기서 더 대박인 게 그냥 마이크 쓰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성능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봤을 때 마이크를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사전 준비가 끝난 거고, 이제 나머지는 지하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영상 불러온 거에 녹음했잖아요. 그 녹음한 거 그 캡션 자동으로 다 이렇게 써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막이 불러지면 여기서 이 자막에 맞춰서 영상 길이를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캡컷에서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효과들도 있는데, 그 스티커 기능 같은 거 잘 써주시면 뭔가 시선적으로도 더 후킹되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머리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 노가다 작업들은 그냥 사실 이렇게 시간 버리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지나다니거나 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네요. 일 잘 마치고 오셨나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악만 추가해 주시고, 음악은 아무거나 다 해도 되나요? 여기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로 화살표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바이럴 잘 되는 음악이니까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 넣고 소리가 대본이랑 이제 안 겹치게 볼륨을 좀 줄여준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하면 바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이제 업로드 할 때 피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GPT에 이제 정보를 물어봤으니까 거기다가 피드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또 인스타에 올릴 피드를 그대로 작성해줍니다. 그래서 피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붙여 넣어주고 바로 업로드를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네요. 그쵸. 이게 사실 뭐 어려운 게 전혀 없고 그냥 이거 공유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그 구글 렌즈로 이거 찾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여기서 이 상품 번호로 이제 복사를 해서 링크를 따주면 되는데, 팡파트너스 사이트에 가서 상품 링크 만들기에서 아까 복사했던
그 링크를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여기에 이 제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여기서 이 링크를 URL을 복사해주면 돼요. 네. 우리는 인포크 링크를 쓸 건데 인포크 링크가 그거죠. 그 댓글 달면 자동으로 DM 보내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DM을 자동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필 화면에다가 링크를 놔두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아까 복사한 거를 여기다가 주소를 이렇게 넣고 물결 고데기 이 상품이 이제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스크린샷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진 보관하면서 스크린샷 넣고 그럼 얘가 이렇게 크기를 알아서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넣고 추가 완료. 그럼 이러면 지금 바로 링크가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쵸, 링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DM 세팅을 매니저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자동화 추가하기에 즉시 발송 누르시면 이제 다음 게시물 해놓고 키워드는 이제 댓글로 이거를 남겨줘라 이런 거거든요. 여기다가 물결 뭐 이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결하고 다음 그다음에 요거를 설정을 하시면 이제 대댓글을 자동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물결 남기면 그 밑에 제 그 계정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DM 보내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다음 누르면 여기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그 물결 고데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세팅이 끝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다가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돼요. 아, 그거 안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적으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쿠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다음 하면 이제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 이제 업로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영상 업로드하고 거기다가 이제 댓글에 물결 남기면 자동으로 그 DM으로 정보가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부업하다가 나중에 이 쇼품 시장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저- 쇼품 시장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글도 잘 못 보고 오히려 롱폼 영상들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숏폼이라고 하는 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특히 그 중에서도 쇼핑에 관련된 뭐 쿠팡 파트너스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쇼핑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츠를 활용한 그런 쇼핑 시장은 앞으로도 전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쇼핑 커넥트라고 하는 그런 쇼핑 플랫폼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큰 플랫폼들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잘 되면 더 잘 됐지 절대로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역으로 광고를 제한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 아니거나 문서 작업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대기업도 좀 다니시고 했으니까 그런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플루언서들 상대로 마케팅도 많이 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업계 평균의 그런 그 SNS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체들한테 제안서를 어떻게 넣어야 좀 더 손쉽게 그 광고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워라벨은 어떤 편이세요? 워라벨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집에서 한 1시간 정도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하는 거라 크게 뭐 투자를 따로 많이 해서 워라벨이 나빠지거나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하면 될까요? 초보자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손에 익으시면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루에 영상은 네. 몇 개 만드세요? 많이 만들 때는 뭐 3개까지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하나에서 2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그 목소리 이제 더빙해서 하는 거 말고 되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편집할 때 한 5분이면 돼서 그런 것들은 뭐 4-5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5분이요? 네. 그렇게 5분 만들어도 똑같이 조회수는 많이 나오나요? 그럼요. 그렇게 만들어도 조회수 몇십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100만 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그 뭔가 편집이 화려하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어도 충분히 100만, 200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200만 넘는 게 사실 흔한 영상은 아니잖아요. 네. 진짜 잘 터진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여러 개 있다고 하셔서 네. 썸네일을 좀 잘 만든다든지 잘 터지는 영상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쇼츠랑 그 롱폼 영상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 롱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썸네일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가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쇼츠는 사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스크롤로 피드를 이렇게 쭉쭉 내리다가 강제로 시청을 하게 되는 구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의 신이 그 나에게 그 영상을 이제 도달시켜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썸네일은 오히려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같고, 사람들이 피드를 내리다가 순간적으로 내 영상을 발견했을 때 피드를 내리지 않고 딱 이렇게 붙잡아둘 수 있는 초반 후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부업할 때 사업자가 꼭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없이 그냥 개인으로 진행을 해왔었고, 대신 이제 수익 볼륨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특히 부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창업 감면을 받으실 수 있어서 사업자를 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굳이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꼭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인스타를 네. 전에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 부업을 하기 전에는 인스타에 대한 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 빨리 적응을 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지금 뭐 쿠팡 파트너스라는 개념이 되게 생소했던 시기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빨리 적응했다기보다는 그냥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혼자 부딪혀보고 뭐 검색도 해봤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인스타 처음에 만들 때 팔로워를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팔로워를 구매하셨다라고 하면은 계정을 새로 파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예 그 계정 다시 버리고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인스타그램은 유튜브랑 다르게 그 팔로워와의 관계 지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팔로워를 구매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랑 당연히 소통도 없을 거고 관계도 전혀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달에 엄청나게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면 새 계정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초반에 알고리즘 세팅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한다는 그 계정 뭐 좋아요도 하고 팔로우도 하고, 그 다음에 돋보기 탭 같은 거에 들어가서 뜨는 추천 피드를 내 계정의 결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팅들만 잘 되면 팔로워가 0명인 계정도 초반에 콘텐츠를 올렸을 때 어쨌든 몇백 명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계정은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새로운 계정을 몇 개까지 키워보셨어요? 저는 한 10개 정도 키워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다 성공을 하신 건가요? 그쵸. 사실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계정이 초반에 안정화에 성공했냐라고 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 그대로 적용을 했고 안정화까지는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처음부터 올릴 때 최대한 예쁜 영상이 중요한가요? 내가 사람인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가요? 인스타에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을 어떤 걸 올려야 되는지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쇼핑 같은 광고 같이 느껴지는 영상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 아니면 재밌어 할 만한 거, 아니면 뭐 좋아할 만한 거, 이런 영상들을 이제 올리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예쁜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그냥 신기한 영상일 수도 있고 정말 뭐 일상 꿀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영상들을 올려보시면서 도달률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나중에 이제 쇼핑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계정 잘 키우시면 실제로 협찬이나 광고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은 계속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초반에 이제 인스타가 계정 규모가 작아도 협찬이나 광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팔로워가 뭐 10,000명이 아니라 그냥 뭐 몇천 명 정도 수준에서도 광고, 협찬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오시기 시작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정 규모가 크다 보니까 최근에 건당 200만 원짜리 광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200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메일로 그 공동구매나 뭐 협찬 광고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공동구매가 들어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수익 쉐어가 되나요? 공동구매는 정말 말 그대로 한 건 판매할 때마다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정산을 해줘요. 30% 정도 정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인스타 쇼핑 계정도 많을 텐데 림방님에게 좀 더 많이 권유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근에 인스타에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비슷한 제품과 비슷한 영상을 가지고만 작업을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정이 이 사람 계정을 들어가도 똑같고 저 사람 계정을 들어가도 똑같고 사실 차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도 좀 남들이 안 한 걸 올리려고 하고, 대본 쓸 때도 남들이 하는 후킹 방식은 좀 따라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을 좀 하려고 노력하면서 뭔가 저만의 계정의 브랜딩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광고나 협찬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당장 잘된 계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되게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처음에 몇 번은 잘 될 수 있어도 그렇게만 가게 되면 차별성이 없어지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폭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처음부터 계정의 방향을 딱 나만의 뭔가 차별성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걸 설정하고 가시는
올리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 그냥 들었을 땐 되게 막 엄청난 글로벌 대기업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브랜딩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한 끗 차이거든요. 그 한 끗에 대해서 이제 저는 회사에서도 계속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요즘에 유튜브가 그 막 채널 삭제되고 하는 게 되게 이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좀 같이 하길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방님 부업은 어떤 분들한테 좀 더 추천하세요?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애를 키우셔서 시간이 좀 많이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뭐 워킹맘 그런 분들께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특히 이제 노트북 같은 거 들고 다니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핸드폰 하나만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을 찾고 계신 분들께 좀 추천하겠습니다. 민방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핸드폰 하나 들고 그냥 하와이 가서 서핑하면서 그 잠깐 짬내서 일하면서 사는 게 목표예요. 인스타로 하는 게 팔로워가 0명이라도 제 링크를 클릭하고 수익이 바로 나는 구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좀 더 유튜브만 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오늘 많은 인사이트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휴먼 인사이드 채널 응원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촬영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계속 좋은 정보나 이런 거 많이 나눠주실 거니까 휴먼 인사이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